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2일 금요일 수업입니다. 책 페이지는 75페이지 펴보세요. 선생님이 웹 EDI를 녹음을 했는데 지금 한 13분 정도를 녹음을 했는데 이게 뭔가 잘 안 돼가지고 4분밖에 목소리가 녹음이 안 돼서 다시 하는 겁니다. 볼 텐데요. 자, 75페이지 피면 웹 EDI가 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 기존 무역 자동화 시대에 전자문서 교환 방식에서 발전하였으며 1990년대 말부터 확산된 효율적인 인터넷 기반 전자문서 교환 서비스로서 전자무역을 구현하는 핵심적 수단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EDI 전자무역이 보통 1980년대 말부터 시작이 됐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인터넷 기반 전자문서 교환 서비스가 나온 거네요. 선생님 기억에도 한 96년에서 97년 넘어가는 요때 한 97년 정도 이때에 그 인터넷이 많이 보급이 됐던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도 뭐 리포트 같은 것도 이제는 타자로 쳐서 내고, 그리고 이제는 그 자기 메일 같은 거 다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는 많이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1990년대 말부터라고 나오니까 그때쯤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존 EDI 방식하고 웹 EDI 방식은 차이점이 뭐냐 한번 알아봅시다. 자, 5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자 환경입니다. 자, 사용자 환경이 기존의 EDI 방식은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서류를 주고 받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이 둘이 똑같은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만 그 문서를 서로에게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전용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을 말하죠. 이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은 사람은 EDI 방식을 쓸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웹 EDI 방식은 뭐냐? 웹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EDI를 하는 겁니다. 웹 브라우저는 인터넷을 말하겠죠.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웹 브라우저는 인터넷이 들어오는 그 선로에 그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소프트웨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익스플로러나 크롬 같은 것을 웹 브라우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은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인터넷 그 뭐 ADSL이냐 기가 인터넷이냐 뭐 이런 인터넷 선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쉽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웹브라우저와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네트워크가 나오는데 네트워크가 기존 EDI 방식은 VAN에 의한 폐쇄적 전용선 이렇게 나오고 웹 EDI는 VAN과 VASP에 의한 개방적 정보망 이렇게 나오는데 VAN과 VASP는 그 교과서 오른쪽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폐쇄적 전용선이냐, 개방적 정보망이냐 이 차이입니다. 전용 소프트웨어를 썼다는 거는 자기들만의 소프트웨어를 썼다는 말이니까 폐쇄적일 수밖에 없겠죠. 어, 근데 웹 EDI는 인터넷을 활용했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는 인터넷을 활용했다는 것은 개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EDI는 폐쇄적이고 웹 EDI는 개방적이다. 그 다음에 설치 및 유지 비용 보면 웹 EDI 먼저 보시면 어, 기존에 갖고 있는 인터넷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요금이 비교적 저렴하죠. 근데 이 기존 EDI 방식은 전용 소프트웨어를 쓰고 폐쇄적이다 보니까 그 선로를 따로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용 설비를 구축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인터넷보다는 비싸겠죠. 그 다음에 사용 난이도는 기존 EDI 방식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 왜냐? 전용 소프트웨어를 써야 되니까 당연히 사용법을 숙지해야겠죠. 근데 웹 EDI 방식이라고 해서 뭐 사용법을 숙지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 인터넷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훨씬 사용법이 쉽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개방적으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용이하다. 자, 문서 처리 방식에 보면 기존 EDI 방식은 HTML 방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인터넷 이 웹브라우저에서 보이게 만드는 언어 방식이 HTML입니다. 그 선생님 맨 처음에 인터넷 같은 거 할 때 HTML 배우고 이랬는데 요즘은 뭐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죠. 그 네이버나 이런 데서 블로그 같은 거를 다 나눠줘서 거기 안에서 내가 뭐 사진 올리고 글씨 쓰고 이런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이 맨 처음에 컴퓨터를 접했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없고 물론 네이버도 없었죠. 그래서 메일도 되게 힘들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HTML도 직접 다 써서 웹 브라우저에 내 홈페이지를 하나 갖는 거, 뭐 그렇게 해서 각각 홈페이지를 갖고 뭐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자기만의 홈페이지 이런 개념은 별로 없죠. 블로그 같은 걸 운영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HTML 방식을 쓰다 보면 이 보안에 취약해요. 그래서 웹 EDI는 비교적 저렴한 개방적 정보망을 쓰지만 보안에 조금 더 특화된 XML 방식을 써서 그런 단점들을 보완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웹 EDI의 효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전자문서의 진정성 확보라는 부분이 나오네요. 이거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75페이지에 그 웹 EDI 효과에 그 첫 번째 있는 겁니다. 웹 EDI는 기존의 오프라인과 병행하던 방식에서 진화하여 온라인에서도 문서의 진정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진정성 확보라는 거는 뭐 신뢰성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터넷으로 하는 EDI 자체가 뭐 전자적으로 하는 문서기는 한데 문서를 오프라인에서 가지고 다닌다고 치면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사실 어, 컴퓨터로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겠죠. 왜냐면 내가 이제 날치기를 당하지 않거나 뭐 크게 뭐 화재가 나지 않는 이상 그냥 그 상대방에 가면 되니까. 하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근데 이 처음에 기존 EDI로만 할 때는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보안 방식 같은 거에서 아까 XML 얘기했죠. 뭐 그렇게 딱 뭐 이렇게 특화되게 조금 노력을 하고 보완을 해서 이 문서를 인터넷으로 보내도 더 신뢰성이 있게, 그 진정성이 있게 이렇게 그런 느낌이 확보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해킹 같은 거에 덜 당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출입 업무의 효율성 향상. 자, 웹 EDI는 무역의 세계화를 촉진시키며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출입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당연히 세계를 상대로 전자니까 그렇게 무역을 하는데 아무래도 직접 가서 서류 들고 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절차가 간소화 되겠죠. 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그 긴급 재난 지원금 했죠. 선생님도 휴대 스마트폰으로 했는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신청하고 나면 한 그 곧바로 신청되었습니다라고 나오고 이틀 뒤에 이제부터 쓰면 됩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럼 이제 쓰면 돼요. 근데 일본 같은 데는 아직도 인터넷이 많이 발달 안 했기 때문에 거기는 뭐 인터넷 신청하면 한 두 달이나 세 달 있어야 설치를 해준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설치가 뭐 돼도 그런 뭐 동사무소 이런 데서는 인터넷 잘 활용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를 갖다 내고 오고 해야 되니까 엄청 느리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재난지원금 준다고 했는데 일본은 아직도 못 받은 사람도 엄청 많고, 뭐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뭐 명수가 뭐 한 5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서류를 내고 이러면 그 사람이 서류하고 운전면허증하고 이게 맞는지도 대조를 사람들이 일일이 다 해야 된답니다. 우리는 컴퓨터로도 그냥 신청하면 끝인데. 그래서 이제 효율성은 전자적으로 하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교육 규모의 확대. 당연히 이런 절차들도 간소화해지고, 뭐 각종 서비스들도 전자적으로 하니까 훨씬 수월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하니까 교육 규모가 확대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문서 처리 시간과 비용 절감입니다. 전자적으로 하면 시간이 절약되고 비용도 당연히 절약되죠. 직접 그곳으로 비행기 타고 찾아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시간과 비용 절감이 사실 EDI에서는 가장 효과가 큰 부분입니다. 근데 웹이라는 부분이 붙어서 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제 붙은 거죠. 우리나라는 거의 뭐 EDI는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데는 아마 이런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어디에서 시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가리키겠지만, 일본 같은 데서는 이건 이젠 앞으로 발전해 나갈 방향이다 뭐 이렇게 가리키겠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돈이 많기는 하지만 그런 IT 인프라는 우리나라에 한참 못 미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EDI 효과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트레이드 허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